당신은 써미정이고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미정아. 아니라고 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다른데. 기억을 잃었던 거야. 사고 후에 기억 상실증이 왔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거짓말이 아니야. 잃어버린 시간들이야.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진실을.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52살이고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주로 야간 운행을 해요. 새벽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조용해서 좋아요.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고요. 아내 미정이를 잃은 후로는 더욱 그렇게 됐어요. 낮 시간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딸 소연이는 25살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예요. 아빠 잘 지내세요? 응, 너도 몸 조심해. 너무 밤늦게 일하지 마세요. 알았어. 항상 짧은 대화입니다. 서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어색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없어진 후로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저녁마다 함께 TV를 보고 소연이 학교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택시 안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운행을 시작했어요. 시간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의외였지만 일이니까 차를 세웠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구 공장 붕괴 사고 현장으로 가주세요. 그 순간 제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구 공장 붕괴 사고 현장이라니. 그곳은 10년 전 아내 미정이가 사고로 사망 처리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혹시 그 공장 말씀이신가요? 네, 10년 전에 붕괴된 그 공장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이 시간에 하필 그곳으로 가겠다는 승객이 제 택시에 탄다는 게. 알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날 미정이는 공장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건물이 붕괴되면서 여러 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정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잔해 때문에 수색이 어려웠고 결국 사망 처리만 됐습니다. 장례식도 빈소로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고에 대해서 아세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던데. 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백미러로 승객을 보니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죄송한데 왜 그곳에 가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찾는 사람이요? 네. 10년째 찾고 있는 사람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분도 그 사고와 관련이? 네, 그날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완전히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찾으세요? 포기할 수 없어서요. 포기할 수 없다고요? 정말 죽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요? 혹시 그분 이름이?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일 것 같아서요. 미정이라는 분이에요. 승객이 먼저 말했어요. 써미정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써미정. 그건 제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분과 어떤 관계세요? 친구였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요? 네, 10년 동안 같이 일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 공장에서 10년간 일했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친구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네. 오늘 꼭 가봐야 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미정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 되는 날이에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물었어요. 저도 그 사고로 아내를 잃었어요. 네. 이름도 서미정이었어요. 승객이 깜짝 놀라더니 앞좌석을 바라봤어요. 혹시 도윤 씨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도윤 씨였군요. 승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미정이가 항상 이야기했던. 선영이요? 아내가 가끔 선영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미정이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는 그날 밤 미정이를 봤어요. 사고 직전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이가 분명히 공장을 나왔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요. 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차는 이미 그 공장 터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공장 터로 향하는 길목에서 신호등에 걸렸어요. 빨간불이 켜지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때 무심코 룸미러를 올려다봤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승객의 얼굴이 룸미러에 비쳤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미정이와 똑같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완전히 닮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룸미러를 봤지만 여전했어요. 입술 모양도 귀 뒤로 넘기는 머리카락 버릇도 미정이와 똑같았습니다. 기사님? 승객이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뒷차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룸미러를 보게 됐어요. 볼 때마다 미정이가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기도 했고요. 혹시 저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계속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만난 적이 있냐고요? 이 사람이 미정이라면 당연히 있죠. 하지만 미정이는 10년 전에 죽었는데.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보세요?
죄송해요. 그냥 누군가를 닮으신 것 같아서. 누구요? 제, 제 아내요. 승객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많이 닮았나요? 네, 많이. 어떤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특히 눈이. 사실은 모든 게 닮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더 슬프셨겠네요. 네. 저를 보면서 아내분 생각이 나셨을 테니까요. 맞아요. 정확히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일까요? 미정이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뭘 알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다고요? 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미정이의 성격과 똑같았어요. 가족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가족요? 남편과 딸 이야기요.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이 택시 기사라고 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딸이 고등학생이라고. 10년 전 소연이는 정말 고등학생이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러워했다고요? 네, 남편이 성실하고 딸이 똑똑하다고. 미정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걱정도 많이 했어요. 무슨 걱정이요? 남편이 너무 말이 없다고. 가슴이 찔렸어요. 소통이 안 된다고 고민했어요. 정말 미정이다운 고민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미정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딸과도 대화가 부족하다고 걱정했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미정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자주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런데 왜 그날 밤 공장에 나왔을까요? 야간 청소 때문이에요. 야간 청소요? 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사고 전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봤어요. 어떻게 보셨는데요? 제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날따라 승객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공장 앞에서 미정이를 봤어요. 공장 앞에서요? 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구와요? 남자였는데. 잘 안 보였어요. 남자라고요? 네, 어둠 속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미정이가 그날 밤 누군가와 만났다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물이. 승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미정이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혼란스러워서. 차는 어느새 공장 터 근처에 도착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자리였어요.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승객이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정이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이 사람이 미정이 자신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미정이는 죽었으니까요. 장례식도 치렀고 1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요. 기사님도 내리실 건가요? 네.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미정이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결국 차에서 내렸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공장 터로 가는 길 차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승객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춥네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말투, 그 억양. 완전히 미정이와 똑같았거든요. 미정이도 추운 날이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춥네요. 정확히 그 톤으로요. 네, 많이 춥네요. 저도 모르게 예전처럼 대답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이렇게 빨리 왔나 싶어요. 또 다른 미정이의 말투였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정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때 문득 10년 전 그 마지막 아침이 떠올랐어요. 미정이가 출근 준비를 하던 그날 아침 말이에요. 도윤아, 오늘 저녁에 소연이랑 같이 저녁 먹자. 응. 요즘 우리 셋이서 함께 밥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 그러네. 소연이도 바쁘고 당신도 바쁘고. 미안해. 미안해하지 말고 시간 좀 내봐. 알겠어.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는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그럼 일 갔다 와. 미정이가 현관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뭐해? 그냥. 당신 얼굴 좀 보려고. 왜?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얼굴 마주 볼 일도 없고. 바빠서 그래. 알아. 그래도 가끔은. 응. 그게 미정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던 약속은 지킬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요. 기사님? 승객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네. 괜찮으세요? 계속 멍하니 계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힘든 생각하세요? 조금. 저 때문에 그런 거라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맞았어요. 이 승객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승객이 가방에서 작은 향수를 꺼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손목에 향수를 살짝 발랐어요. 그 순간 차 안에 향기가 퍼졌어요. 익숙한 향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미정이가 평생 사용했던 향수였어요. 이 향수. 네. 어디서 사신 건가요? 이거요. 오래 쓰던 거예요. 오래 쓰셨다고요? 네, 십몇 년 됐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도 그 향수를 십몇 년간 썼어요. 다른 향수는 절대 안 쓰고 그것만 고집했어요. 향이 좋네요. 고마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요? 그 향수만 쓰시는. 글쎄요. 익숙해져서인가? 미정이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왜 그 향수만 쓰냐고 물으면 익숙해져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였는데. 남편이요? 네, 그 후로 계속 같은 걸 써왔어요. 미정이에게 향수를 선물한 건 저였어요. 결혼 기념이래요. 남편분이 센스가 좋으시네요. 그렇죠?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인데 가끔 그런 세심함이 있어요. 완전히 제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과.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지금은 함께 있지 않아요. 헤어지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미정이의 친구라면 미정이가 죽었다는 걸 알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혹시 연락은 하세요? 연락이요? 네, 가끔이라도. 아니요. 연락은 안 해요. 왜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그분도 미정 씨를 찾고 계실까요? 글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라고요? 분명히 찾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포기 안 하는. 제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미정이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를요? 미정 씨를요. 승객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글쎄요. 어떨지. 만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왜요? 보고 싶거든요. 많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네. 정말 많이요. 그때 승객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룸미러를 통해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미정이의 친구가 아니에요. 미정이 본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10년 후에 제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기사님 도착했어요. 공장 터에 도착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터에서 내린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승객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아, 머리가. 괜찮으세요? 너무 아파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병원 가시죠. 결국 다시 차에 태우고 인근 야간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10분 거리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있었어요. 간호사님,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불렀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아은이라는 간호사가 나와서 환자를 살펴봤어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셔서요. 언제부터요? 방금 전부터요. 하은 간호사가 승객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승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은 간호사가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세요? 택시 승객이에요. 택시 승객이라고요? 네,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하은 간호사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은 간호사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더니 하나를 꺼냈어요. 있었네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 기록이요. 기록이요? 네, 10년 전 기록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이라고요? 네, 공장 사고 당시 이곳으로 이송됐었어요. 공장 사고요? 네, 그때 의식불명 상태로 오셨었는데.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름 미상, 나이 추정 40대, 심한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 상실. 읽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기억 상실이라고요? 네, 깨어난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몇 달 동안 치료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퇴원 수속도 없이 그냥. 언제요? 정확히는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그때쯤 저는 미정이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혹시 그분이 뭔가 말한 게 있나요?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 이름을요? 도윤이라는 이름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요? 네, 계속 도윤아, 도윤아 하면서.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집에 가야 해, 소연이가 기다려, 이런 말도 했어요. 소연이는 제 딸 이름이에요.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간병했거든요. 그럼 정말. 네,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정이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을 잃은 채로 10년간 혼자 살아왔던 거고요. 지금은 기억이 돌아왔나요? 승객에게 물어봤어요. 조금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요? 당신 얼굴이 익숙해요. 제 얼굴이요?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제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이요? 네. 도윤?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도윤이에요? 네, 저는 김도윤이에요. 그럼, 그럼 당신이. 네, 저는 당신 남편이에요. 그 말에 승객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말 도윤이구나. 미정아. 10년 만에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나도 찾고 있었어. 하은 간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어요. 왜 이제야 왔어? 미정이가 물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몰랐다고? 너 죽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고요? 시신을 못 찾아서. 사망 처리됐어. 그럼 장례식도. 응. 치렀어. 미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집에 가자. 집에요? 응, 우리 집. 소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잘 자랐어. 이제 25이야. 25. 보고 싶을 거야.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았어요. 하은 간호사가 다시 와서 말했어요. 간단한 검사만 받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했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정이의 미소였어요. 병원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는 조용히 앞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미정아. 네. 우리 집 주소 기억나? 집 주소요? 응. 미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한 주소를 말했어요. 맞아. 정말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그럼 정말.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그래. 당신은 써미정이고 저는 당신의 남편 김도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미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미정아. 아니라고 해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왜 그럴 리 없어? 제가 기억하는 건 다른데. 뭘 기억하는데?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계속 혼자. 그게 아니야. 기억을 잃었던 거야. 기억을 잃었다고요? 응. 사고 후에 기억 상실증이 왔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진짜야. 하지만 그 전 삶도 있었어. 미정이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머리가 또 아파요.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천천히라고요? 응. 어떻게 천천히 해요?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떻게 천천히 받아들여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잃어버린 시간들이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요? 응. 이제 찾았잖아. 찾았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라고요? 응. 어떻게요? 함께 살면서. 함께 산다고요? 미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무서워요. 뭐가? 기억이 돌아오는 게. 왜 무서워?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아. 어떻게 확신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 옆에 있어봤자. 뭐?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적응한 거야. 적응이라고요? 응. 기억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미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미정아,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발요. 미정이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미정아,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뒤쫓았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미정아, 돌아와. 목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골목 끝까지 뛰어갔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손수건이었어요. 미정이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집어들어 보니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미정이의 필체였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만날 용기가 없어. 시간을 좀 줘. 기다리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새벽 거리를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미정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0년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과거를 되찾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미정이를 찾았으니까요. 손수건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손 안의 손수건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정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택시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공장 근처를 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 본 적 있으세요? 핸드폰에 있는 옛날 미정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아, 이분이요? 한 택시 기사가 반응했어요. 아세요? 네, 가끔 봤어요. 공장 터 근처에서요. 언제부터요? 한 몇 년 됐나? 자주 그 근처에서 서성이시더라고요. 혼자서요? 네, 항상 혼자였어요. 무슨 일로 그러셨을까요? 글쎄요. 뭔가 찾는 것 같았는데. 찾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찾는다고요? 네, 주변을 계속 둘러보시고, 때로는 땅을 파보기도 하시고. 땅을요? 네, 뭔가 묻어둔 게 있는 것처럼요. 미정이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장 터 근처를 직접 조사해 봤어요.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노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분 아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아, 그 여자? 네, 아시는군요. 자주 와. 거의 매주. 매주요? 응, 여기 벤치에 앉아서 중얼거려. 뭘 중얼거리세요? 이름 같은 거. 도윤이라고 하나? 제 이름이었어요. 다른 말도 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몇 년 됐지. 처음엔 말이 없더니 점점요?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고. 미정이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 이 근처 고시원인 것 같던데. 고시원이라니. 미정이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근처 고시원들을 하나씩 찾아가 봤어요. 세 번째 고시원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아, 2층 202로 사시던 분이요? 네, 맞나요? 얼마 전에 나가셨어요. 언제요? 일주일쯤 됐나? 제가 만난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혹시 짐 중에 남은 게 있나요? 있긴 한데. 가족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것만 남아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몇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낡은 녹음기, 공책 몇 권,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었어요. 10년 전에 찍은. 이 사진을 어떻게 처음 오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런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시더라고요. 미정이는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가족인 줄 몰랐던 거였어요. 녹음기를 틀어봤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도윤. 왜 이 이름이 자꾸 떠오를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꿈에서 봤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녹음을 들어봤어요. 오늘은 소연이라는 이름도 떠올랐어요.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로. 제 딸 이름이었어요. 가족일까요? 제가 잊어버린 가족이 있는 걸까요? 계속 들어보니 미정이가 꾸준히 기록을 남겨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봤어요. 예전 기록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공장 근처에 가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택시를 타봤어요. 왜인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마지막 녹음은 일주일 전 것이었어요.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오늘 밤 그곳에 가볼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날 밤 제 택시를 탄 거였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정이는 저를 찾기 위해 준비해 온 거였어요. 공책도 펼쳐봤어요. 미정이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들. 도윤 마이너스 따뜻한 사람, 말이 별로 없음, 택시기사. 소연 마이너스 딸. 똑똑함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음. 집 마이너스 작지만 따뜻했음, 거실의 소파, 작은 식탁.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미정이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찾지 않을까?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글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미정이도 저만큼이나 외롭고 그리워했던 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제 확신해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만나보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정이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말해버렸나요? 다시 생각해보니 미정이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10년간 혼자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미정이도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았어요. 미정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정이의 흔적을 찾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우연히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어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도윤 씨. 오랜 시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앉을까?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미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도망가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뭘 알아? 당신이 얼마나 기다렸을지.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필요했어. 알아. 정말 알아요? 응. 나도 그랬을 거야.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마 저보다 더 혼란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뭘 했어? 생각 많이 했어요. 뭘?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결론은 아직 확신은 안 서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당신을 만나고 나서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기억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소연이가 태어났던 날. 다 기억나? 다는 아니에요. 조각조각. 그래도 다행이야.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10년 동안. 힘들었어. 얼마나? 매일 그리워했어. 정말요? 응. 하루도 빠짐없이.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사고 때문이야. 미정이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날 밤에 대해서. 응?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 중요한 이야기. 뭔데? 미정이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임신한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임신이라고? 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우리 사고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에서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당신을 만나러 나간 거였어요. 나를? 네. 야근하는 당신한테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네. 그런데 공장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누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남자였는데. 뭐라고 했는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네. 건물이 불안정하다고. 그럼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사고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모르겠어요. 얼굴도 잘 안 보였고, 혹시 당신을 구해준 사람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다행이야. 뭐가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기적이라고요? 응. 그럼 우리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인가요? 그렇지. 미정이가 웃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도윤아.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우면 기적이 아니야. 서로 많이 변했을 텐데. 변한 게 아니라 기다린 거야. 기다렸다고요? 응. 서로를 기다린 거야. 미정이가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 네. 소연이도 보고 싶고. 많이요. 놀랄 거야.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할 거야. 확신해요? 응.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정말요? 가끔 엄마 이야기 하곤 했어. 어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너무 늦게 돌아온 거네요. 늦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이 바로 때야. 정말요? 응.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집에 가요. 지금? 네. 준비 안 해도 돼? 뭘 준비해? 마음 준비. 이미 충분히 했어. 그래요? 응. 10년 동안. 버스가 왔어요. 타자. 네.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많이 변했네요. 뭐가? 거리가. 건물들이. 그래. 10년이면 많이 바뀌지. 우리 집도 바뀌었을까요? 조금. 어떻게? 가서 보면 알아.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요. 뭐가? 꿈일까봐. 꿈이 아니야.
확실해요? 확실해. 집에 거의 다 왔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외벽을 다시 칠했어. 색깔이 예뻐요. 소연이가 골랐어. 소연이가요? 응. 성인이 되고 나서 집에 관심이 생겼나 봐. 미정이가 웃었어요. 들어가 볼까? 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정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향기가 좋네요. 소연이가 방향제 놓아둔 거야. 거실로 들어가니 소연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일찍 오셨네. 어? 소연이가 미정이를 보고 멈춰 섰어요. 소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야. 소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라고요? 응. 하지만 엄마는 살아계셨어. 미정이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소연아. 많이 컸구나. 정말. 정말 엄마예요? 응.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미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소연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모녀가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기억을 잃었었어. 기억을요? 응. 사고 후에. 소연이가 미정이를 자세히 봤어요. 많이 변하셨네요. 너도 많이 변했어. 하지만 엄마 향수 냄새는 똑같아요. 미정이가 놀랐어요. 향수 냄새를 기억해? 네. 어릴 때 자주 맡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날 밤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하기도 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견딜만 했어. 혼자 사셨어요? 응.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누구를요? 너희들을. 저희를 기억하셨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뭐가? 돌아와 주셔서. 식사 후에 소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방 어떻게 할까요? 방. 네. 아빠가 그대로 놔두셨거든요. 그대로요? 미정이가 놀랐어요. 네. 옷도 그대로, 화장품도 그대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정리할 수 없었어. 왜요? 돌아올 것 같아서.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뭘? 기다려줘서. 그날 밤 미정이와 오랜만에 대화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아직.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고요? 응. 천천히 다시 익숙해지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상관없어. 정말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 미정이가 안도했어요. 부담 없이 하자. 네. 기억 안 나는 건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 가자. 새로 만든다고요? 응. 새로운 추억들을. 미정이가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미정이는 조금씩 집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연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대하고 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뭐가? 제가 사드린 옷이요. 예뻐. 고마워. 엄마한테 옷 사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소중했어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고 미정이와 소연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됐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왜? 우리 셋이서 함께 있으니까요. 나도 좋아. 정말요? 응.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 어느 일요일 오후 셋이서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여기 좋네요. 미정이가 말했어요. 자주 올까? 좋아요. 소연이도 동의했어요. 가족끼리 산책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예뻐요. 응. 행복해요. 미정이가 말했어요. 나도. 저도요.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계속될 거야. 확신해요? 응. 왜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으니까. 선택이라고요? 응. 다시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거야.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완전한 회복도 완벽한 해답도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들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